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웹툰 좋아하세요?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웹툰이 책으로 나와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제목이 열무와 알타리입니다. 이 책에서 열무와 알타리는 채소 이름이 아니고요. 쌍둥이 형제를 부르는 별칭이에요. 그림체처럼 동글동글 귀여운 이름이죠. 열무가 형이고 동생이 알타리예요. 엄마는 소소, 아빠는 토토라고 부릅니다. 엄마인 유영 작가님이 원래는 게임 디자이너셨는데 지금 웹툰을 그리고 계세요. 그림체는 발랄하고 참 귀여운데 내용은 꽤 묵직합니다. 엄마라면 누구나 겪는 육아라는 일상이 조금 특별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첫째 열무에게 뇌성마비 장애가 있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아이의 장애를 굳이 웹툰으로 그리고 싶을까 이런 반응이 있을까봐 걱정을 하셨대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정리하는 시간만 2년 반이 걸리셨다고 합니다. 요즘 세상에도 장애가 불행이라는 편견과 장애 가정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이 있는데요. 그에 대한 경험을 그려내시면서 비슷한 삶을 살고 계신 많은 분들께 위로와 공감을 나누고 계십니다. 따뜻한 가족 웹툰 열무와 알타리 소개해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려요. 열무와 알타리, 유영 지음, 호우야. 원래 만화는 줄거리를 얘기해 드리거나 장면을 설명해 드리는 것보다 직접 보셔야 그 느낌이 오롯이 전달이 되잖아요. 다음 웹툰에 들어가셔서 열무와 알타리 첫 화만 보셔도 아마 천만 웹툰의 힘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줄거리가 궁금하신 분들께 제가 아주 간단하게 소개해 볼게요. 소소와 토토는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너무 행복했대요. 2배로 기쁘고 2배로 행복한 날들이었지만 임신은 2배로 힘들었습니다. 계속 조기 수축이 일어나면서 입원을 반복했어요. 한 아이에게 부정맥이 있어서 약을 써야 하는데 쌍둥이라서 이 한 아이를 위해서 약을 쓰면 다른 아이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힘들게 버티고 버틴 엄마는 결국 일찍 아이를 낳게 됩니다. 힘겹게 버티다가 결국 수술을 하고 아이들을 낳게 되었는데요. 하루에 2번, 30분 아이들을 만나는 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엄마는 아이들보다 먼저 퇴원을 했고요. 몇 번의 고비 끝에 아이들도 퇴원을 하게 됩니다. 퇴원을 한 후에도 아이들은 병원을 수시로 드나들었는데요. 그러다가 어느 날 첫째 열무의 시간이 멈췄습니다. 같은 날 태어난 2 아이는 지금 서로 다른 시간을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드라마뿐만 아니라 주위의 친구네 아들, 딸들, 조카들, TV에 나오는 연예인의 아이들까지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자주 보고 삽니다. 유영 작가님도 처음에 아이를 임신했을 때, 그것도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아이는 다 그렇게 크는 줄 알았대요. 그 어디에도 장애를 가진 아이, 장애아를 키우는 부모의 이야기는 나온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유영 작가님은 1화에서 에밀리 킹슬리라는 작가의 입을 빌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는 건 이탈리아로 떠나는 정말 멋지고 완벽한 여행을 준비했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네덜란드에 도착하는 일이라고요. 쌍둥이를 임신하고 나서 장난감도 2개, 옷도 2벌씩 사두고 예쁜 아이를 기다리던 엄마 아빠에게 조산에 이어 아이의 뇌성마비 소식이 전해집니다. 아이가 앞으로 걸을 수 있을지조차 몰라요. 끊임없이 재활을 해야 하고 자주 응급실에 들락거려야 합니다. 아마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겠죠. 아이가 하루 이틀만 아파도 지켜보기가 너무 힘든데 평생 아픈 아이를 지켜봐야 하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게다가 주위 사람들은 이탈리아에서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즐거운 여행인지 계속해서 자랑을 할 거예요. 나도 이탈리아에 가려고 계획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정말 너무 속상하겠죠. 하지만 이탈리아에 가지 못한 걸 계속 한탄하고 있다면 네덜란드만의 특별함과 사랑스러움을 발견하지 못할 거예요. 네, 장애 아이를 키운다는 건
근사한 계획으로 가득 차 있던 이탈리아에 가는 일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새로운 여행지 네덜란드에 도착하는 일이에요. 아직은 풍차도, 튤립도, 렘브란트의 그림도 보이지는 않지만 이곳은 네덜란드입니다. 열무와 알타리는 갑작스럽게 네덜란드에 떨어진 소소와 토토의 이야기이고요. 수많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다음이나 카카오, 네이버에 거의 모든 웹툰과 웹소설을 보고 있는데 이 열무와 알타리가 다음 웹툰의 나빌레라 이후로 가장 따뜻한 댓글이 많이 달리는 그런 웹툰인 것 같아요. 다들 장애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의 마음에 공감하면서 또 장애가 있는 형제 자매의 마음에 공감하면서 읽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볼 때마다 한 회가 끝날 때마다 자꾸 눈물이 나더라고요. 특히 슬기로운 재활병동 편은 참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모르고 있던 또 다른 세상을 알게 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웹툰에서는 웹툰으로 보실 수 있고 이렇게 책으로 나와 있으니까 제가 자세한 이야기를 말로 전해드리는 것보다는 그림과 함께 스토리를 따라가시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열무와 알타리를 보시고 웹툰에 달아주신 댓글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남겨주신 분들의 사연에도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몰라서 이름은 소개하지 않고 댓글만 소개해 볼게요. 18살 장애아, 아니 장애 청소년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지난 시간들이 지옥 같기도 했지만 아이의 장애로 인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이 생긴 시간이었습니다. 저처럼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는 부모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부모들에게 따뜻하고 힘이 되는 작품이 되길 빌어봅니다. 누가 볼까 눈물을 훔치면서 내가 걸어왔던 길을 작가님도 걸었구나 공감했어요. 위로도 위안도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네덜란드를 여행 중이에요. 오늘 안 그래도 좀 힘들었는데 기다렸던 웹툰 보면서 웃음도 나고 눈물도 나고 그냥 좋아요. 힘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작가님, 저도 평범하게 결혼해서 평범한 가정의 평범한 엄마가 될 줄 알았는데 조산에서 한 아이는 먼저 보내고 한 아이는 장애 판정받고 지금까지 키우고 있어요. 해가 바뀌면 벌써 10년째예요. 작가님, 우리 힘내요. 모든 조사나와 이른둥이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새 아이의 아빠입니다. 유난히 아픈 손가락 하나가 10살인데 아이가 자라면서 새롭게 생겨나는 좌절감에 힘들다가도 아이들 덕에 웃고 아내와 서로 위로하고 다독이며 버티다 보니 이제 꽤나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불행과 행복은 맞닿아 있다던가요? 절망의 끝에서 희망이 솟으니 그 동력으로 모두가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자식이 아프면 내 탓 같고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슬프죠. 하지만 누구의 탓도 아니에요. 특히 엄마 탓 아니에요. 정말 몸고생, 마음고생 심하셨겠어요. 고생했다고 꼭 안아드리고 싶네요. 이탈리아에 있다가 갑작스럽게 네덜란드로 오게 된 20대 대학생입니다. 아직 얼마 되지는 않아서 적응보다 방황한 기간이 더 많은데요. 작가님의 동화 같은 표현 덕분에 힘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아과 의사입니다. 영화 연축을 포함한 경련 질환을 보는 분과에서 일하고 있어요. 하루에도 몇 명씩 영화 연축 환자들을 보는데 만화를 읽으니 미처 알지 못했던 보호자들의 마음을 느끼게 되고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네요. 작가님과 가족들을 응원합니다. 저는 엄마이자 보육교사입니다. 일반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지만 가끔 조금 느린 아가들을 만납니다. 많은 아이들을 만나면서 부모님들의 걱정과 힘듦을 제가 좀 이해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웹툰을 보고 부모님들이 얼마나 힘드실지, 얼마나 대단하신지 배웁니다.
부모님들이 얼마나 단단하신지 다시 한번 느낍니다. 매화 눈물을 훔치며 봅니다. 천사가 내려온 것 같은 예쁜 마음을 가진 알타리와 열무 모두 부디 건강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작가님, 제가 수년간 혼자 되뇌이던 마음의 소리를 마치 거울로 비추듯 고스란히 웹툰을 통해 볼 수 있어서 슬프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위로받는 느낌이 듭니다. 쌍둥이 임신부터 육아까지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웠어요. 아이가 발달 장애아가 되면서 모든 끈을 놓아버릴 뻔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찾으며 살아가려 해요. 감사합니다, 작가님. 그리고 힘내세요. 저에게는 그저 일상툰이 아니에요. 저에게는 위로였고 함께 걷는 동역자였답니다. 오늘 하루 어느 누구에게도 위로받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은 이렇게 위로받아버리고 펑펑 울어버렸네요. 정말 감사해요. 더 많은 이야기로 느린 아이의 엄마들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저는 이런 상상을 자주 했어요. 우리가 보통 아이들을 천사에 비유하잖아요. 하늘에 있는 수많은 천사들이 어느 집으로 내려갈까, 어떤 엄마 아빠에게 나타날까 고민하다가 나를 가장 사랑해 줄 수 있는 집으로 가야지 하고 그 집을 찾아가는 거죠. 두 분이 가장 사랑이 넘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쌍둥이 천사들이 두 분의 집에 찾아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이에게 장애가 있다고 서로를 더 아프게 하는 부부도 있고 또 생활이 더 힘들어지는 가정도 있잖아요. 그런데 소소님과 토토님은 정말 서로를 아끼는구나 싶었어요.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라서 열무와 알타리가 참 행복하게 자라겠구나 싶었습니다. 이번에 나온 열무와 알타리 1권에서는 소소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병원에 있다가 퇴원해서 돌아오는 내용까지가 담겨 있어요. 지금 육아를 하시는 분이든 아니든 이 책을 읽으면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무엇이 우리를 진짜 행복하게 하는가 생각해 보게 되실 거예요. 유영 작가님은 앞으로도 열무의 장애 전담 어린이집부터 열무가 가야 할 특수학교, 장애아이와 비장애아이의 육아 같은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많다고 하셨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무와 알타리, 그리고 소소와 토토의 이야기를 지켜보면서 함께 응원하면 좋겠습니다.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조금 느리다는 이유로 편견을 갖지 않는 세상, 차별이 없는 세상이 되길 바라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